남구 선관위였는데 졌지만 우리는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 하니까 아까 그 우리 박정원 지점장님이 오셨다시피 그래도 꽤 많은 증거를 찾았습니다. 사실 대구 경북에 있는 증거들은 많지 않아요. 수도권에 엄청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투표 참관인들, 개표 참관인들 얼마나 참관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조차도 그때 12시 넘기면 돈 좀 더 준다고 해가지고 밖에 잠깐 갔다가 딱 12시 넘어와가지고 집에 갔거든요. 돈만 챙기고 갔습니다. 부끄럽지만 2017년도에 박주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알고 나서는 아 이거 맞는 사진 찍고 촬영하고 한낱이 했었어요. 선관위는 유튜브 영상도 못 찍게 하거든요. 개표 참관하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확정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당당하면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양심선언 없었다?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했어요. 제가 서울특별선거관리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우리 부방대나 이런 사람들이 저기 삼전동 송파구의 삼전동에 관내 사전 투표하고 관내 사전 투표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해서 제가 내부 자료를 보고 이거 왜 차이 나냐 이렇게 해명을 못 하더라고요. 제 사직서 올려놨습니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박동건 씨라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 직원이었어요. 자기가 원포인트, 투포인트, 김무성이 업었던 사람들은 다 떨어뜨려 버렸다. 이런 사람들 양심 고백 이미 했어요. 그분은 그 말씀을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그 권영애 안기부 장관 앞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한성천 씨, 한영수가 본명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 노조위원장이었어요. 선관위 직원이 부정선거라고 지금 20년을 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양심선언한 사람이 왜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정선거 이제 비상계엄도 그렇지만 수사가 들어가죠. 이제부터 딱 양심 고백한 연루만 감형해준다 이러면은 수두룩 빽빽하게 나올 겁니다. 불법 채용 1,200건입니다. 지난 10년간 불법 채용이 그리고 그전 10년도 또 그럴 것이고 그전 10년도 그럴 것입니다. 선관위에 3,000명이 좀 넘어요. 얼마나 많은 불법 채용자들이 거기 있겠습니까? 뻥뻥 뚫린 선거 시스템에 불법 채용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들이 노리는 것은 그냥 가족회사가 아닙니다. 선관위 비밀번호 1, 2, 3, 4, 5를 통한 중국의 속국, 북한의 개입 이런 것들이 그들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는 것이죠. 충분한 해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 중에도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근데 가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보여요. 못 보여요. 안 보여. 왜냐? 저희들은 보도로 훈련된 사람들인데 그냥이 아니에요. 열정과 의지 그리고 너무도 연습.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일단 사진은 무조건 많이 찍어야 돼요. 영상, 사진 최대한 찍고 나중에 분석해서 찾고 또 그 자리에서 이의 제기를 하잖아요. 다 묵살당합니다. 그래서 아예 전문 변호사 두 분하고 팀을 짜서 참관인으로 아예 그렇게 투입을 시켰고 이렇게 찾으면 현장에 가보면 엄청나게 저희들 압박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문제 있다 이의 제기를 해도 심지어 접수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 한두 번 가보시면요 뭘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시죠? 그게 정확한가요?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너무 많은 이렇게 한두 장 사진은 찍을 수 있겠죠. 그게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조작했는지 이런 거 찾는 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도 조직적, 체계적 시스템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5년, 7년 싸우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본인만 받겠습니다. 보안 설명해 줘. 보안 설명. 본인만 받겠습니다. 아니 마이크 보안 설명을 하시겠다잖아요. 주요 언론에서 이 문제를 왜 다루지 않는지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질문은 종이로 말합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고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네. 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대표 참관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게 된 것이 저 일부이고요. 그 전에 선관위가 정당 참관인들을 굉장히 유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의지가 없어요. 그냥 하루 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쑥 보다가 그냥 돈만 받아서 가는 거.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의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돼 있고 저희가 그래서 정당에 국힘당에 개표 찬반위를 좀 진짜로 의지가 있는 분들로 좀 개선해 달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 투표가 있고 그 우편으로 경로로 이송되는 과정에 그거를 다 지켜봐야 되죠. 원래는 경찰이라도 따라 붙어가지고 단 1분도 1초도 감시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전 투표지가 다량으로 들어가 버리면 투표소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조슈아님이 안 계시네요. 내려가시면 돼요. 제가 미국 얘기 잠깐 해드리면 제가 이제 답을 저희가 좀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어느 구간에서 부정표가 투입이 되나요? 사전투표소 아니면 관내 사전투표소 아니면 중앙우체국 집중국 아니면 해당 선관위의 개표장 어디서 부정투표지가 투입되나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부정선거 강의를 그 부정선거 강의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장이 나오는 부분인데 모든 선거 프로세스에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범위가 제일 많은가 거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제일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전투표에서도 많은데 전자개표에서도 장난을 칠 수 있고 중간에 투표함이 이동하는 경로에서도 바꿔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냐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사람의 수준은요. 되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저기 통일전략전서 중국에서 제일 똑똑한 놈들이 저 대만의 주권을 침해할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살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만은 완벽한 어찌 보면은 뭐 그래도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번에 작년 3월달에 대만 선관위를 찾아갔다 왔습니다. 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선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소 수개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사전 투표를 하고 관내 사전 투표를 하고 또 제외 투표를 하고 당일 투표를 하는데 곳곳마다 부정 선거를 합니다. 이쪽에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당일 투표에서 좀 장난을 많이 치는 식으로 합니다. 이제 숫자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데이터만 가지고 사전 투표 이것만 보고 부정 선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일 투표도 마사지를 해가지고 일부 특정 사람한테 유리한 부정 선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아까 CCTV 조작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그 제 유튜브 보시면은 그 재보궐 선거에 그 개항을 재보궐 선거에 투표지 빳빳한 것들이 개표장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지가 한 표도 기표가 안 된 투표지들이 100급씩 나와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기표 투표지 도장 찍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무기표 투표지를 그냥 100개씩 삽입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를 얼추 맞출 수 있거든요. 아까 그 정진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전 투표가 없을 때 그리고 전자개표가 없을 때는 선거인수와 투표소 동일했다. 차이가 0표였는데 전자개표기 도입되니까 숫자 차이가 나더라. 그 다음에 사전투표가 도입되니까 이쪽 구간 둘 다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숫자가 안 맞으니까 집어넣다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골 총부님이 전 개표 상황표를 싹 다 분석을 해보니까 곳곳에 안 맞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각종 부정선거의 그 현상과 원인들을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한 겁니다.